이슈로 떠오른 게 결국 명태균 씨 관련된 예. 논란이고 명태균 씨가 또 오세훈 시장을 뭐 그동안 4번 만났다 그러더니 오늘 나온 보도로는 7번을 만났다 진술했다는 검찰에서 진술했다 알려졌다 그런 기사가 예. 나왔어요. 어쨌든 자꾸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이슈가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자꾸 이제 대중들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나 좀 반론을 네. 좀 부탁드립니다.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예. 그 짧게 정리를 하면 예.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든 일들이 문제였습니다. 예. 김영선 전 의원이 데려와서 이 사람도 소개 저 사람도 소개 그렇게 왔으니 전직 다선 의원이 데리고 와서 사람을 소개시켜서 만났고 선거 4.7 보궐선거 전에 예. 만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래 실무적인 일이나 뭘 깊게 관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이랑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한 명태균 씨와 강철원 부시장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예. 그게 그 거기서 뭐 중국집을 갔냐 얘기했던 예. 그 중국집 송 셰프인가요? 이분 그게 셰프, 예. 그게 그 자리의 만남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철원 전 부시장도 선거를 워낙 오랫동안 해왔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등등. 나중에 갖고 온 조사 보니까 야 이거는 뭐 그 샘플이라 그러죠. 이런 게 하나도 맞지도 않는데 뭐 이거 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한번 둘이 파열음이 있게 되죠. 강철원 부시장과 명 씨가. 명태균 씨가. 근데 예. 명태균 씨 하는 얘기들 보면 막 과격하잖아요. 예. 막 말 쏟아내고. 그러면서 둘이 티격태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 고성이 오가면서 거의 대판 싸우고 나서 완전히 쫓아내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본 일이 없다. 예. 이게 사건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 김영선 의원이 소개시켜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때 중국집에서 만났던 거 갖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야 내가 중국집 가서 봤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국집 요리에서 이런 요리를 좋아하던데 이런 거를 끌어와 갖고서는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것처럼 이상하게 판을 흔들기도 하고요. 핵심 고리는 뭐냐면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건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그거 갖고선 돈을 오 시장 가까운 사람이 줬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조사하고는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 얘기하죠. 아니 미공표 여론조사 13건 우리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너 같은 사람 쫓아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누구한테 준 건지를 밝혀라고 수차례 얘기합니다. 예. 얘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그거 어디 갔느냐. 그때 나중에 보니까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당 쪽에 그 당시 비대위원장 그리고 여연 쪽으로 해서 그 조사가 갔던 내용들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빨리 수사해서 매듭을 져달라는 거고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악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감정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까지 정말 속된 말로 오세훈 시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그런 네. 모양새잖아요. 지금 네. 명태균 씨가 왜 그런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첫 같아요. 번째는 감정적으로 이제 본인이 장사하러 왔는데 자기 물건을 사주지 않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이 물건이 제가 봐서는 양품이 아니었거든요. 예. 불량품을 갖고 와서 팔겠다고 하니까 당신 불량품하는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쫓아냈으니 악질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도 못 팔고 자존심에 스크래치 상처까지 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결국은 앙심을 품게 됐던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그런 일들이 있고요. 두 번째 명태균 씨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수사되고 있는 상황들이 구속됐잖아요. 예. 문제가 있으니까 구속됐겠죠. 김영서 씨 공천 등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수사받고 재판받게 되면 약간 최순실 씨 생각이 날 정도로 이거 엄청난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예. 오세훈 서울시장권으로 명태균 씨가 무슨 처벌을 받죠? 이쪽은 법적으로 자기가 처벌받거나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기치려다가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와갖고선 이걸 갖고 뭘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안을 본인이 메이드하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로 막 얘기를 해갖고서는 뭔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히고 결국은 다른 이슈들이 사그라들잖아요. 다른 이슈들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갖고 쉬쉬하거나 빨리 적당히 이슈 덮고 넘어가야지 할 텐데 직접 고소하고 예. 고소했던 날이 12월 3일입니다. 아, 그 계엄 당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고소되고 나서 그 뉴스가 많이 회자가 안 됐는데 예. 지금도 수사를 안 하니까 계속 수사해달라.
그래서 그 주변인이라고 하는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들어가서 잘 됐다. 빨리 더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김한정 씨란 분은 오세훈 시장의 뭐 거의 후원회장 격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정확히는 어떤 가짜 사람입니까? 뉴스죠. 가짜 뉴스입니까? 예, 왜냐하면 당시 후원회장 하면은 적십자 회장을 하고 있는 김철수 회장. 예. 예, 거기가 이제 후원회장을 맡았고 예.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법정 선거 비용이 한 40억 정도에 달할 정도 돈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선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최고치가 개인 내수익이 5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00만 원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서울시장 선거 정도 되면 500만 원 후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 그런 후원자 중에 하나예요. 예. 네, 100명이 넘는 후원자 중에 한 명. 그리고 그 당시 캠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 뭔가 가까워지고 싶어 했지만 후원하고 나서 예. 그 핵심적인 영향력에 들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아까 말했던 강철원 부시장과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지 못하고 좀 거리가 있었던. 예. 그러다가 명태균 씨와 가까워졌던 것 같고 TV조선에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니까 한때는 명태균이 내 동생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명태균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을 알게 되고 유력 정치인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돈 달라 도와달라 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줬다. 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강혜경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예. 명태균 씨랑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 김한정이라는 사람 김한정 씨에게 문자 보내갖고선 돈 빌려달라고 문자까지 보내요. 그럼 어느 시점 이후로는 그 김한정 씨란 분은 명태균 씨의 어떻게 보면 후원자 같은 그런 위치가 됐다는 건가요? 어느 시점이 아니라 예. 그 2011년도부터 명태균 씨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이른바 명태균의 후원자처럼 움직였던 것 아니냐. 돈의 흐름들이 다 증명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빨리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만약에 조기 대선이 네. 열린다고 치면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사실은 최근에 리얼미터 그 지난주 조사에서도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그 전 조사에서 거의 반토막 정도로 낮아지긴 했어요. 10.3에서 5.1이면 네. 사실 이게 뭔가 영향이 있는 거로 보여요. 이제 숫자상으로는. 네, 갑자기 이제 언론 보도되면 오세훈, 후원자, 김한정, 압수수색, 오세훈 뭐 여론조사 의혹 이렇게 해서 온 보도가 도배를 하고 나니까 뭐 문제 있는 것 아니야? 그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면서 이게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한 악재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3월 말에 또 재판 하나가 선고가 될 텐데, 예. 네, 정치인에 대한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런 이제 선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약간의 여론상의 흔들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생태탕을 보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가요. 당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계속 무너지면서 바닥까지 갔던 정당이 회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짓는 선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생태탕, 페라가모 끝까지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간 거 아니야? 하면서 출렁출렁 흔들림이 있죠. 예. 하지만 나중에 가서 여기에만 매몰됐던 상황들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질적인 서울에 대한 비전, 담론 이런 제시 없이 네거티브만 골몰하고 났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구를 다 이깁니다. 아, 그때 전구에서 다 오세훈 시장이 이겼었습니까?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전구를 다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420기가 넘는 전동을 다 이깁니다. 예. 아마 대한민국 역사 이래 서울에서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정치는 찾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이슈로 특정 정치인의 스크래치 흠집내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영속적이고 쭉 이어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 사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께 굉장히 정말 그 정치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쏟아내고 있는 숱한 말들 4번? 나중에 7번이라고 말 바꾸잖아요. 계속 말이 바뀌어요. 4번, 7번 이런 거는 완전히 생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뭔가 그래도 근거를 대면서 진술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오며 가며 뭐 마주친 거 이런 거를 다 카운트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쭉 끌어내면서 어그로를 끌고 예,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밖에 없고 팩트 체크를 하나둘씩 해드려야 되는데 어. 하면 또 이게 할 때마다 계속 그 뭐라 그러죠? 늪에 빠져드는 느낌이라 가장 간단한 팩트 체크. 예. 그때도 이제 명태균 씨 이슈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랬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명태균 씨 10건의 전화 통화 카톡이 나왔다. 예. 검찰이 확인했다. 예.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방송에 나와 얘기합니다. 예. 그 다다음 날인가 다음 날에 고소했거든요. 예. 전화 통화 10건 카톡이 나왔다고 하는데 빨리 밝혀주세요. 예. 예. 검찰이 확인했으면 어디서 들었습니까? 혹시 그 뒤로 그 정치인이나 누군가 그런 얘기 한 적 들어본 적 없으시죠?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런데 황금폰이 있다고 하니까 황금폰에서 녹취들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해 주십시오. 카카오톡 오세훈 서울장 카카오톡 안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들었어요. 카카오톡을 안 안 쓰신다면서요? 써요. 오시장. 근데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일반적인 보도를 통해서 게다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 내가 출근하면서 아침 라디오 듣고 갑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네. 검찰도 확인했다 그러고 야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최소한 어떤 경위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얘기를 그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반박을 했으면 예. 쑥 들어갔어요. 그럼 나중에 재판 결과 나와갖고 팩트체에서 진실 밝혀지면 그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명태균이 누구였더라? 이슈가 다 사라지고 난단 말입니까? 그 김대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가짜뉴스로 온갖 정치판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전례들이 이미 역사상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 그 정책적 담론 말고 네거티브 이슈를 계속 쏟아내갖고 흙탕물을 끌어들이려고 하게 된다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상식일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은 이 명태균 특검법에 총력전을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건 뭐 윤 대통령 부부를 넘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님은 거론하면서 이 두 사람들이 관철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는지요? 그래서 얼마 전 오세훈 시장께서 한 언론 인터뷰하다가 이쯤 되면은 그 민주당의 아버지가 명태균이 아니냐 아마 그 말씀하셨죠.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국민들의 판단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굉장히 위급하고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예. 헌재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큰 정치적 사안들이 하나 남아 있고요. 여기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정을 통해서 파생되는 후폭풍들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명태균 특검법 딱 처리하자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녹취 같은 거 풀고 특검을 하게 되면 매일같이 브리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성장 담론, 아까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우리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인 담론 이런 것들이 과연 뉴스 지면에 잡힐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국민들께 그렇게 그 성공한 정부를 보여주지 못했는가를 저도 정치를 평론도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예. 정치를 분석하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이후 집권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표현하는데 되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후 선거는 딱 2달이 주어져요. 예. 경선은 한 3주도 안 됩니다. 그렇죠. 선거운동 20일이 후루 가잖아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처음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대변인을 했는데요. 예. 하면서 느꼈던 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예. 경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 노동조합 그리고 기업인들, 안보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외교 모든 사람들 다 만나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반론을 받고 토론하고 검증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들을 수정보완 발전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국민께 최종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예. 근데 지금 아주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2달의 시간 동안 그 2달의 명태균으로 특검을 하겠다고요? 이 좀 너무 비겁하고 좀 너무 나쁜 정치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예. 거기서 그 내용을 갖고선 진행을 해야죠. 하루빨리. 검찰은 빨리 수사하라는 게 네. 우리 오 시장 측의 입장이라는 네. 거죠. 다만 특검은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특검에 네. 그 블랙홀로 빨아들일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검은 반대한다. 그랬던 전례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